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미쓰리의 연애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정보에 대한 한계를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접하시게 되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확한 걸까라고 의심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또 그거를 역이용하려는 어떠한 그 누군가가 그 정보 내용을 또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뭐 생물이다, 유기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심장이 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정치방송은 아니니까 정치 이야기를 빼고 경제만 놓고 얘기하자면 결국 경제는 돈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접하시는 어떠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게 진짜 정보가 아니라 이젠 쓰레기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확한 정보라도 내가 역이용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애사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청취자님들이 미쓰리의 연애사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번외로 이렇게 방송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의 글이 댓글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가만 있어봐. 미쓰리가 그동안 어떤 식기들을 만났나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는 역시 첫사랑인 것 같아요. 정확히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저는 지금도 첫사랑과 처음 만난 때를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삼성역에 있는 서점이었어요. 원래는 서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그 첫사랑을 만나는 설레임 때문에 급한 마음에 1시간이나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서점에서 책 구경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왔다고.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코너에 있고요. 설명하면서 이제 어디에서 오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저쪽에서 한 30m 전방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우리가 왜 그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 몇 년 전에 어떤 그 종편에서 형광등 100개를 킨 아우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주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그 남자만 이렇게 보이는데 막 뒤에 후광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후광이 보이는 남자를 그 이후에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 첫사랑이 그날 무슨 색 바지를 입었었고 어떤 색 티셔츠를 입었고 신발은 어떤 걸 신었는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친한 친구들끼리 좀 추억을 남기자. 그래서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뭐 잡지라고 해봤자 뭐 지금처럼 PC가 있으면 컴퓨터로 예쁘게 만들고 프린터로 작업하면 되는데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질문지를 나눠준 거예요.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집갈 친구는 누구일 것 같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질문지 나눠주고 다시 제가 수집해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문방구 가서 복사해서 다시 나눠주고 그 잡지 안에 이제 뭐 너의 이상형은 누구니? 어떤 남자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미쓰리의 이상형은 능력 있고 건방진 남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까칠한 남자인 거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뭐 나쁜 남자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나쁜 남자는 없습니다. 못된 새끼만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까칠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 예, 저는 예, 까칠한 남자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쓰리 언니 나도 까칠한 남자가 이상형이야. 어떻게 하면 까칠한 남자를 꼬실 수 있어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일관성 있게 재수 없고 가끔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좀 먹힙니다. 예, 참조하십시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좀 읽어볼 거고요.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상승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그 코로나19 치료제 그거 나가리 된 거 아니야? 그거 부작용 많다며, 실패한 거라며, 틀렸다며, 안 된다며. 이런 분위기를 뭔 소리야. 좀 기다려봐. 왜 이러시나 있어봐 좀. 이런 분위기로 다시 예, 어떤 코로나 치료 기대에 대해서 다시 불을 밝혔고요. 두 번째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날 뉴욕 증시에 이런 호재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악재도 있었죠. 어떤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후졌거든요. 독일 먼저 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기업 환경 지수가 역대 최저치인 74.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요. 우리 독일 경제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3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14.4%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12% 정도 감소를 예상했는데 12보다 부진했죠.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3월 달에는 89.1이었는데 71.8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태도 지수는 71.8을 기록했으나, 즉 전월보다 부진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67보다는 좀 높았죠. 26일에 블룸버그가 집계한 G20 국가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라고 합니다. 이 G20 국가들의 성장률이 집계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G20 국가의 성장률은요, 1999년도에 출범한 G20 이 국가들을, 지표들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1999년부터 이 G20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때는 어땠느냐? 2009년도 1분기에는요. 마이너스 2.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미쓰리가 여러분 2020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제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암도 내밀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암도 내밀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2008년도보다 심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할까? 대공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야 그냥 2008년도 수준이야 왜 자꾸 대공황 타령을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예,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요. 이런 경제 성장률 같은 거도 그 대공황 때는 이 지표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없었던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쭉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표되고 이런 그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가 지금 2008년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예상치를 그때 맞춰서 눈높이를 낮춰놓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독하게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08년도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예. 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공황은 경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대공황 때 그때쯤 돼서 태어나신 분들이 혹여 돈다방 미스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응애해요 할 정도였지 경제활동을 해서 어떤 경제를 이야기하고 돈을 다루는 나이는 아니셨을 거니까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을 2008년도와 비교할 때 2008년도 정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2008년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요. 자, 그리고 이날 국제 유가도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는 국제 유가 수요가 너무 안 좋게 감소될 것 같아. 매우 감소될 것 같아. 어쩌면 좋아라는 걱정에 너무 치우쳐서 국제 유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서로 한 번씩 말전쟁을 펼쳤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무리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셰일 업체들이 뭐 낮아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유정들이 멈추지를 못하고 울면서도 계속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작업을 멈추면 니네 계약 파기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정을 돌립니다. 가동시킵니다. 자, 그러자 미국에서 야, 알았어. 니네가 스톱해도 우리가 계약 폐기 안 할게 라는 어떤 배려를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 유정들이 속속 폐기 중이다. 그래서 미국 원유 채굴기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60개가 감소돼서 378개가 가동 중이고 그리고 지금 4월 말이니까 이제 조만간 5월이잖아요. 5월이면 지난번에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약속했던 5월과 6월 달 2달 동안 하루에 97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한 그날이 이제 디데이로 다가오고 있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벌써 감산 시작했다고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크게 감소될 것 같아서 97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해도 어린 반푼어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장이 크게 유가 시장이 하락했다면 이번 주는 공급을 엄청 타이트하게 줄일 거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3일째 상승했고 그 국제유가의 어떠한 그 반등의 분위기를 뉴욕 증시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날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던 이유. 그 코로나 치료제 그거 망한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부작용 많다는데 뭐 사람 죽었다며. 이런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좀. 잘 들어봐 좀. 아직까지 기대감 있어. 기다려봐. 이런 기대를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 얘기는요. 우리가요.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나 아니면 이런 바이오 업종이나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분들께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는 진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이랑 길리어드사의 개발 신약이잖아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어떤 때는 어떤 대학에서 무슨 연구를 했고 또 어디선 또 어떤 뭐 연구를 임상 실험을 또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이 끝나고 김프로라는 증권 전문가랑 둘이 맥주를 마시는데 우리가 마시는 그 맥주집, 우리가 맥주를 마시는 그 우리의 아지트의 사장님이 주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 이렇게 가끔씩 궁금하신 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19도 이제 좀 완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어찌어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프로가 이제 또 그 전문가 기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예 막 그 치료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한 거겠습니까? 길리어드 개발 신약과 이 클로로킨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받아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똥멍충아.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치료제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리란 뭐 결과라기보다는요. 도대체 지금 뭔 소리야? 뭐 중국에서 뭐 실험을 했는데 도대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찌 되는 거야? 예. 여기에 대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이 있고 그리고 길리어드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겁나게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금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4월 24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불렸던 클로로킨이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왔습니다만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클로로킨에 대한 어떠한 기대보다는 길리어드사의 개발 신약에 조금 더 많이 점수를 준 거죠. 왜냐하면 그 전날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보고서가 WHO의 웹사이트에 올라갔잖아요. 이 내용 때문에 어머나 저 길리어드 신약 개발 아닌가 배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야 왜 이래? 속고만 살았나? 좀 기다려봐. 그래서 클로로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길리어드사의 개발 신약 그 전날 중국에서 실패했다던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기대감으로 바꿔놓은 거죠. 금요일 날 나온 얘기만 보면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실험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비 결과는 더 빨리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은 지금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길리어드 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는 4월 말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월 16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길리어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을 중증 환자에다가 투약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정말 그리고 흥분하니까 길리어드사에서 있어봐. 한 4월 말경에 정확하게 결과 보고할게. 이것 때문에 4월 16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일부를 좀 정리하자면 4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풀어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서명을 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으나 목요일 날 길리어드에 대한 신약 개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반박하는 보도가 나와서 다시 기대를 부추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불렸던 클로로퀸에 대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에는 수요 감소 우려가 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공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3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제가 신약 개발 이 클로로퀸과 그리고 길리어드사의 신약 개발 정확하게 제가 다시 분류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